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가까스로 추인된 지 하루 만에 패스트트랙 반대한다고 소신 밝혔죠. 오신환 의원. 이 오신환 의원이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바른미래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내부에서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보수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네. 마음고생이 아주 심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 당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안 좋은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어제 정말 전쟁터였는데. 자, 사보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강행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몇 번 이제 누차 이제 본인은 그 오신환 의원의 소신에 반해서 사보임을 통해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정치라는 게 원래 말의 향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의 향연 속에서 서로 간에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그렇죠. 같이 당생활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어제 이제 시건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저희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어제 지상욱 이특위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완전히 손바닥 뒤집어듯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저희 당 생활하면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여러 절차적 무리수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네. 혹시 정치적으로 다른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나 동인이 있는 것인지 좀 그렇다면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정도로 의아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제 차라리 오신환 의원이 말이죠. 예.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 차라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어제 왜 오신환 의원이 소신을 미리 밝혀서 그런 사보임의 대상이 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군자는 대로행 아닙니까? 네. 큰 길로 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속된 말로 음흉하게 진짜 마음속에 칼을 감추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는 정치 이것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될 형태의 정치 모습이다. 네. 예, 저희는 바른정당 출신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배척받을 일인가 저희는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보임이 강행된 만큼 예상되는 파장도 만만치가 않은데 위원님께서는 일전에 탈당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급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요? 사실 이제 당내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다투는 것 정도는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고 또 정치에서 일상 다반사인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원칙을 정하고 룰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사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억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같이 정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네. 사실 어제와 이 패스트트랙 전반을 굳이 비교하자면요, 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게 야구 룰을 정하는데 야구 선수들끼리 수속도 모여가지고 단순 다수에 의해 가지고 룰을 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야구 경기라는 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선수들 중에 모여가지고 다수가 오늘부터 스트라이크 3개가 아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4개가 아웃이라고 하자. 한 다음에 그게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야구라는 걸 진행하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어떻게 탈당을 하겠다 이런 논의는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발언을 한 개인들은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주류 의견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에 있어가지고 현재 보수 출신의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당을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또는 당을 떠나서 활로를 찾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의 폭로로 또 이제 패스트트랙 찬성 진영에 있는 분들이 혹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기 위함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책이 있었지만은 거꾸로 바른정당 출신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긴급 회동을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탈당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교체하는 걸로 결정은 났습니다만 오신환 의원은 끝까지 이 강경 입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과 친하시죠? 이야기 좀 따로 나눠보셨습니까? 굉장히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한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어제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오신환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어쨌든 국회의장 측에 전달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본인은 본인의 의지상 사보임을 할 의사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사보임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 쟁점이 아닌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의 그냥 어떤 신청으로 이렇게 사보임이 진행됐던 것을 들어서 이번에 그걸 강행하려고 하지만은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국회의원 본인이 사보임에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국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쟁점이 된 상황 속에서 관행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임 국회의장이셨던 정세균 의장께서는 네네. 뭐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막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뭐 문희상 의장께서도 뭐 의회주의자시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세간에 이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좀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은 또 그분이 맨날 듣는 또 벼로가 이제 또 포청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또 병원을 또 입원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 자, 어쨌든 지금 한국당이 여기에 이제 강경투쟁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의장실 상황, 점거한 상황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전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보도되지 않은 영상들도 보고 했습니다, 제가. 예. 네. 이게 지금 문 의장이 사부임 요청 수락 여부 이게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이게? 저는 문 의장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주의자고 네. 의회에서 그 문 의장께서 들어오신 뒤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합의의 정신이고 협치의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잘 운영해 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에 의장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그 협치의 정신과 합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그것을 합의해 나가는 절차 자체도 굉장히 협치와 합의의 정신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장께서 당연히 지금까지 만약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세워주실 네.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문희상 의장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뭐 상태가 네. 어떤지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보도된 바 이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네. 저희는 뭐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측과 뭐 이런 좀 가벼운 충돌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이제 좀 충격을 받으셨다 이런 보도를 접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렇게 하는 의도는 뭐 그들 나름대로의 당의 의도가 있겠지만은 저희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이제 패스트트랙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저희가 뭐 의장님을 뭐 겁박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보다는 의장님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절차에 따른 그런 네. 의견 개진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 뭐 보이고 있는 한국당의 저는 뭐 강경 입장과 바른미래당 입장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예. 자, 그러면요. 일단 그 바른미래당 내부의 상황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목이 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 퇴진, 수산업계 대표의 사퇴, 이 촉구 쏟아지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도 여기에 즉각 퇴진한다 주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태규 의원을 위시한 이제 안철수 대표를 같이 정치했던 그런 그 인사들이 손학규 네.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었는데 사실 어제 사보임을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외에 많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님들이 이제 연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를 믿었지만 이렇게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했는데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관영 대표가 사보임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거의 뭐 사실 선거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법과 더불어서 합의의 정신이 중요한 건데 밀어붙이는 모습이 뭐 이거는 패스트트랙 찬반을 떠나가지고 과연 민주정당에서 원내대표가 보여야 될 모습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바른미래당 상황을 보면은 국민들은 이러다가 뭐 분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호남 쪽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이런, 범여권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우선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또 네. 거기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은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소에 알던 김관영 원내대표의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정도로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네. 저는 굳이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아니더라도 뭔가 지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아니 정치적인 타세력과 연대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의구심이지만은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저와 이런 의구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관영 대표께서 사실 이 무리한 행보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분당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당 내용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 김관영 원내대표라든가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 이 좀 강하게 주장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지도부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지도부가 지난 선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지금까지 당의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좀 반성하는 의미로 퇴진하자라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도 말을 했지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 그리고 뭐 9월까지 내가 10%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사실 공수표에 가까운 것들로 그냥 이제 사실상 본인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모습 자체가 과연 이제 노정객의 이제 뭐 사실 좀 고집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여질지 아니면 진짜 진취적인 리더의 모습 보여질지 저는 전자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뭐 사실 저는 추석까지 10%다 뭐 이런 그 목표 자체가 네. 과연 지금 총선을 앞둔 정당으로서의 목표로서 적절한지도 좀 잘 모르겠고, 지금 당내 구성원들은 비전을 요구하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데 거기에 단순히 뭐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수치적 목표, 일자적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저는 비전 제시에 있어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말이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같이 당에 어떤 지분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합쳐서 이 바른미래당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굳이 손학규 대표의 유일한 대안이 뭐 유승민 안철수 역할론이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아주 이제 대안 중에서 뭐 유의미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안인 것은 확실하고요. 저는 그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실상의 폭주에 대한 네네. 어떤 뭐 유승민 대표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안철수 대표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오랜만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기회가 은근히 이제 바른미래당에는 사실 아까 말했던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는 각자 이제 다른 이유로 지금 네. 정치적으로 자숙기를 좀 보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역할론이 부각될 때가 됐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숙기를 보내고 있었으니까 지금 당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말이죠.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와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물론 이제 세세한 사안을 짚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네네. 안철수 대표에게 사실 상당히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거기에 이제 큰 범위에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네, 말씀하시죠.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것에 보면은 창당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 네네. 저는 사실 그 말이 함의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바른정당 시절에 바른미래당을 만들면서 창당 관련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그런 지향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개혁을 지향하고 그리고 또 중도 보수 노선의 설정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작은 어쨌든 노선을 둘러싼 갈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선명하게 과거의 창당 정신에 근거한 중도 보수적 행보 우리 당의 본인이 생각하는 길이다라는 걸 밝힌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서 공통분모가 생겼다 봅니다. 지금 현재. 네. 제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 또는 화합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뭐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내에서 갈등이 다소 불거졌던 부분은 그건 뭐 해소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원래 정치라는 것이 또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통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동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상황에서 놓여 있는 어쨌든 공통의 과제 또는 공통의 지향점을 위해 가지고는 작은 과거의 차이나 아니면 또 이견 같은 경우는 쉽게 봉합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최고위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당장 이 분당이라든가 그런 뭐 소위 이야기나 분당행 패스트트랙을 타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같이 이제 어떤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민주평화당 쪽을 좀 희망한다 그럴까요? 지금 뭐 김관영 원내대표라든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갈라서는 일종의 분당이 확 실시되고 또 명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민주평화당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호남 이제 대한정당을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작은 성공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계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대표와 뭐 저희 유승민 대표 주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혁 보수다. 그러니까 보수를 대체하고 다소의 중도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수에 실망했던 모습을 개혁해 보이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호환되는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뭐 3당의 위치라는 어떤 그런 분모 때문에 호환될 수 있다는 약간 서로 간의 의견 때문에 같이 해왔지만은 저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뭐 아까 분당이라는 것도 사실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안 좋은 모습도 있었다고 본다면은 저는 뭐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도 저는 어떤 분당의 가치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잘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강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보시기에는 바른정당이 일종의 바른미래당의 제3지대에 중도개혁 보수주를 지향했다는 그런 이제 평가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3지대의 중도개혁 보수 진영 이 부분들이 총선 앞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제3지대의 확실한 영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지금까지 우리 선거 역사상 3당이 보통 선거를 앞두고 가지게 되는 요소가 과거 국민의당도 그랬고요. 네. 사실상은 이념적으로 상당히 모호해지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두 번째로는 또 각 당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좌우에서 뭐 낙천자 위주로 소위 말하는 이삭죽기를 통해서 세를 불리는 과정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결과가 좋으면 선거에서 의석을 꽤 배출하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이념적으로 모호해주고 당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가 만약 3당 모델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명한 어떤 당의 방향성과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선거를 치러내야 된다. 이 정도의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된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오늘 사개특위 열리고 관련법 처리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혁 입법이라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선거법과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아직까지 국민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다 개혁 입법이라고 뭉뚱그리면 개혁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본회의까지 그런 부분을 이슈화 많이 시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상의 그냥 민생정책에서의 쟁점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요. 그렇게 설계된 법인데 이것을 이 용도로 써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끝없이 이제 저희가 지적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이번에 국민 주권과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